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비 원장님들과 함께 개원 자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고 홍보 방식도 나중에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절대 못 바꾸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원 자리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제가 실제 컨설팅에서 쓰는 기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영어 셀레나에서 입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임세한 실장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29만 8천 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26%가 줄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학원 창업 지금 해도 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 숫자도 보셔야 할 겁니다.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7.7%입니다. 10명 중 9명이 이 사교육을 받습니다. 초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3천 원. 학생 수가 줄어도 학부모가 교육에 쓰는 돈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하며 체감하는 기준인데요. 예전에는 우리 학원이 동네 학생 10%만 데리고 있어도 잘하는 학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 10%는 점유해야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학생이 모이는 자리를 잡은 학원과 그렇지 못한 학원의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예전보다 덜 중요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입지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가 무조건 좋은 자리다 라는 생각인데요. 이건 카페 얘기입니다. 카페는 지나가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학원은 지나가다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곳입니다.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업종이죠. 그래서 학원은 역세권, 번화가보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항아리 상권이 유리합니다. 배후에 세대가 두텁게 깔려있고 그 안에서 수요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 이게 학원이 자리 잡기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같은 이유로 단지 내 상가도 좋습니다. 배우 수요가 확정돼 있고 아이가 큰 길 건널 일이 없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안심하는 자리입니다. 세대수만 충분하다면 웬만한 항아리 상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선택은 한 번뿐입니다. 개원하고 나서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 수요 확인입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후보지 반경 안에 있는 초등학교들의 학생 수를 최근 3년, 5년 추이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감소세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동네는 거른다 라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보지끼리 비교해서 감소폭이 완만하고 절대 학생 수가 많은 곳, 즉 배제가 아니라 상대 비교입니다. 둘, 학구도 안내 서비스입니다. 보고 계신 상가가 어느 초등학교 배정 구역인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블록이어도 배정 학교가 갈리면 수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 인구 통계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만 5세에서 9세의 인구의 증감입니다. 이게 3년 뒤, 5년 뒤 우리 학원의 수요입니다. 넷, 부동산 앱입니다. 도보권 아파트 세대수를 합산해 보시고 신축 입주 예정 물량까지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컨설팅 때 제가 무조건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선입니다. 배우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학생이 다니는 길 위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학교 주동선, 우리 상가가 그 선 위에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큰 길 횡단 여부입니다.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왕복 6차선을 건너야 하는 학원은 아무리 좋아도 안 보냅니다. 이건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확인되는 결정적인 거부 요인입니다. 또 하나, 주변에 수학학원, 피아노 학원 같은 타 과목 학원이 있는지 보십시오. 아이들은 학원을 하나만 다니지 않습니다. 영어 학원 끝나고 다른 학원으로 가는 동선이 겹치면 그 자체가 모객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학교 시간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직접 현장에 가서 계셔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어느 길로 몇 명이나 지나가는지 지도로는 절대 안 보이는 게 현장에서는 보입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건물 앞에 학부모 차량이 잠깐 정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소에는 걸어서 다니더라도 비 오는 날, 겨울철에는 차로 데리러 오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차 공간이 있는 상가는 이럴 때 확실히 편합니다. 세 번째, 경쟁 분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영어 학원이 이 동네에 없네? 내가 하면 선점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쟁이 전무한 곳은 기회가 아니라 수요가 없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치동, 중계동 학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원이 밀집해 있는데도 다들 운영이 됩니다. 학교와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낸 수요가 그만큼 두텁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검증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건 이겁니다. 반경 안에 같은 초등학교 대상 학원이 몇 개인지, 수강료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대기자가 있는 학원이 있는지, 대기자가 있다는 건 그 상권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층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폭발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1층입니다. 1층은 노출과 접근성이 다릅니다. 학부모 눈에 매일 보이고 아이가 혼자 다니기에도 안전해 보입니다. 그만큼 원생이 차는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교습소 형태로 2층, 3층에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덜하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원 초기에 중요한 건 임대료 몇십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원생이 유입되는 속도입니다. 초반에 원생이 빠르게 차면 그 임대료 차이는 금방 넘어섭니다. 5번째, 타이밍입니다. 학원 창업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도시, 신축 대단지의 경우 2, 3년 차를 가장 좋은 시기로 봤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수 3,000명의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경우 1년 안에 학생 수가 거의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학원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교가 아직 되기 전에 이사 오신 학부모님들의 경우 이미 열려있는 학원으로 상담을 오시기 때문에 이 수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계약 전 행정 확인입니다. 서류 문제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상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 건물이 학원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원은 아무 상가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서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실제로 가능한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넣고 나서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학원 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낮에 보면 안 보이던 간판이 밤에는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상가는 꼭 밤에도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이걸 혼자 다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브랜드 창업의 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손성영 셀레나 경기 동남부지사는 상권 검토를 함께하고 기존 가맹 분포를 기반으로 상권을 보호해드립니다. 혼자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까 점유율 얘기 기억하시죠? 이제는 동네 학생의 20%를 점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입지에 학부모가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단가, 이 조합이 점유율을 만듭니다. 입지 때문에 고민한 자리가 있으시다면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 동남부지사 손성영 셀레나 임세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